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Exploring EEG Signals for Non-Invasive Blood Glucose Monitoring in Prediabetes Diagnosis입니다. 해당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에 2024년 게재되었으며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65로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앤 일렉트로닉 분야에서 상위 24.9%에 해당됩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당뇨병의 심각성과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시간의 오랄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라는 OGTT 테스트 후에 혈당이 7.8mmol per 데시리터, 그러니까 즉 14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 되면 당뇨병 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혈당 측정 방법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혈당 측정 방법으로는 손끝을 체열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당 방법은 피험자의 고통과 공포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마이크로웨이브 센서나 라만 분광 등의 새로운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해당 방법은 실제로 적용되기에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분단에서는 일관되게 혈당 변화에 따른 EEG 변화를 관찰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포도당 섭취에 따라서 로우 알파와 세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통해서 피험자의 인지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혈당 레벨과 피크 알파 파워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델타와 세타 밴드 같이 서파들이 증가하고 그리고 알파가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 안에서 해당 결과를 확인했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제1형 당뇨 환자를 90% 성능으로 디텍팅 해내는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해당 연구의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혈당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OGTT 실험, 즉 혈당 측정 실험의 여러 단계에서 EEG 주파수 특징들을 식별하고 포도당의 영향을 받는 뇌 반구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현재 연구와 기존 연구의 차별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들에서는 EEG 주파수 특징을 활용해서 당뇨병 전 단계를 예측하는데 활용하는 연구는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고 하고,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비침습적인 혈당 상태 모니터링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위치와 주파수 특징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조사를 통해서 추후에 의료 기입이나 환자 모니터링에 적합한 EEG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장치에 통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19명, 여성 6명의 25명 피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 피험자에 대해서 오랄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인 OGTT를 수행했습니다. 이 OGTT는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75g의 포도당 용액을 섭취하고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혈당 측정 방식입니다. 실험은 오전 9시 이전에 시작해서 2시간 반 정도 가량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은 이틀 동안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날에는 75g의 포도당 용액을 섭취하는 조건, 두 번째 날에는 섭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두 번째 날이 컨트롤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EG는 F3, F4, P3, P4, O1, O2 이렇게 6개의 채널에서 측정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본 연구의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인데, 먼저 EEG 캡을 다 착용을 하고 그리고 OGTT 실험 전에 혈당 측정을 한번 한 뒤에 그리고 75g 포도당 용액을 섭취를 하고 그리고 25분마다
혈당 측정을 하고 그동안 계속 EEG는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2시간, 이 용액을 먹은 지 2시간 이후에 혈당을 측정했을 때 이 혈당이 7.8mm몰/리터보다 높으면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낮으면 건강한 상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EEG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처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한 줄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는데 바이오팩의 그 에크놀로지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전 처리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OGTT 과정의 경우 앞서 설명드릴 때 2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EEG 분석을 위해서 그 2시간을 40분에 3단계로 각각 세그멘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미들, 엔드로 구성이 되는데 스타트의 경우에는 포도당 섭취 후에 몸에 포도당이 바로 다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측정한 혈당에 포도당 용액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 미들의 경우에는 이제 포도당이 흡수가 돼서 혈당이 가장 높을 때를 의미를 하고, 엔드의 경우에는 몸의 항상성 유지를 통해서 이 혈당이 감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초의 에폭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EEG 주파수 특징들이 계산이 되었는데 민 파워, 메디안 프리퀀시, 민 프리퀀시, 스펙트럴 엣지, 그리고 피크 프리퀀시가 이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플롯 분석이 이 EEG 주파수 변화를 이제 시각화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래의 식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G가 포도당이고 C가 컨트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포도당 실험과 컨트롤 실험 각각에 대해서 75번째 백분위수에서 25번째 백분위수를 빼주는 그런 계산을 했고, 이것은 이제 포도당이나 대조군 실험에 대한 사분위 범위 크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아래의 식은 이제 반구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기 위함인데 첨자가 2면 우방구, 1이 좌방구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포도당 조건에서 컨트롤 조건의 값을 빼주게 되고, 이 마지막 식인 pH는 좌방구와 우방구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조건처럼 만약에 좌방구인 P2가 우방구인 P2가 더 크게 되면 1, 그리고 우방구와 좌방구가 같으면 0, 그리고 우방구가 더 큰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식은 변화율을 나타내는데 각각 좌방구와 우방구의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GTT 실험 후에 혈당을 쟀을 때 총 8명이 당뇨병 전 단계로 밝혀졌고, 그리고 나머지 피험자들은 건강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당뇨병 전 단계의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 간의 혈당 차이를 확인해 본 것인데, 이 스타트 페이지에서나 미들이나 엔드에서 모두 이 당뇨병 전 단계 사람들의 혈당이 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알파 민 파워에 대해서 각각 퍼라이어털, 프론탈, 옥시피털의 결과를 박스 플롯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프론탈을 제외하고 퍼라이어털이나 옥시피털의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 따라 스타트, 미들, 엔드 페이지에 따라서 이 알파가 변화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EEG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는 각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가 프론탈, 두 번째 옥시피털, 세 번째 퍼라이어털 결과이고, A가 미들 페이지, B가 엔드 페이지입니다. 스타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어서 결과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크리즈 패턴, 디크리즈 패턴, 이퀄리티 패턴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크리즈 패턴은 포도당 실험 조건이 컨트롤 조건보다 클 때, 디크리즈는 포도당 실험 조건이 컨트롤 조건보다 작을 때, 이퀄리티는 두 개가 같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론탈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면 여기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알파민 프리퀀시라고 해서 AMNF 그리고 감마 평균 주파수인 GMNF 그리고 감마 피크 주파수인 GPF에서 동일하게 50%의 감소 패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엔드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있었던 감소 패턴이 좀 더 증가하고, 증가 패턴과 이퀄리티 패턴이 이 미들 페이지에 비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퍼라이어털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 프론탈과 다르게 조금 다른 지표들에서 통계 차이가 났었는데 AMNF인 알파 전력 그리고 알파 피크 주파수인 AMNP 그리고 AMNF 그리고 다음 결과는 실험의 세 가지 페이지에서의 좌방구와 우방구 사이 변화 비율을 계략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결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논문을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이렇게 ECG 일렉트로드 이 연구에서는 ECG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아마 오타가 난 것을 확인을 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일단 살펴보면 스타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좌방구나 우방구의 변화율이 거의 크지 않고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미들의 경우에도 제일 큰 게 옥시피탈에서 우방구 30%의 변화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엔드로 가면 이제 우방구의 퍼라이어털이 90.5% 정도 변화하고, 그리고 좌방구는 프론탈과 옥시피탈이 각각 50%와 90% 이상 변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엔드 페이지의 변화율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뇌파나 심전도와 혈당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다양한 주파수 대역들이 그래도 혈당과 큰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좌방구, 우방구 등을 나눠서 확인을 해본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추후에 ROI를 나눠서 분석할 때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좀 아쉬웠던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에 ECG 일렉트로드라고 크게 좀 중요한 오타가 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처리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통계 결과들이 조금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했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